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ABO 박윤숙입니다. 벌써 1년 중 가장 화사한 달, 계절의 여행이라 불리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청춘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리더님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5월의 첫 스타트, 우리 리더님들을 위한 S라이브 제품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품의 우수성과 비즈니스의 경험, 그리고 후원 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실 멋진 강사님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지미정 강사님께서 우리 8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O 지미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메이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아메이 제품 정말 많죠. 품질도 좋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가족 건강을 지켜줘서이고, 두 번째는 저한테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소비자와 파트너까지 후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인데요. 베스트 오브 네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이 문구 많이 보셨죠? 최고의 과학은 최고의 자연에서 나온다는 아메이 브랜드 철학인데요. 그로 인해서 최고의 연구진과 최고의 자연 환경이 만나면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도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몬 오메가3. 여러분, 오메가3가 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들의 필수 영양제가 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영양제, 특히 세몬 오메가3는 어떤 영양제를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우리 그 아메이 오메가3는 일단 노르웨이 심해에서 잡은 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포화지방산은 육류나 그다음에 가공된 기름, 그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데요. 보통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오메가3 제품인데, 오메가3 지방산을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E가 꼭 함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오메가3는 우리 빛, 공기, 그 다음에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맞닿았을 때 산패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패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꼭 함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EPA랑 DHA가 3대2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요. EPA는 혈중 중성지질 감소 및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행을 개선해주고요. DHA는 뇌 신경조직 및 눈의 망막 조직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세몬 오메가3 말고 오메가3 밸런스 제품이 또 있죠. 거기는 EPA랑 DHA가 1대1로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요. 알도 작고 그래서 온 가족이 먹기에 좋고, 이 세몬 오메가3는 특히 좀 남성분들, 회식도 많이 하시고 또 술도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드시기에는 EPA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세몬 오메가3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하면 혈관에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바로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만성 염증은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됐는데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계속해서 그걸로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로 오메가3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우리 오메가3는 철저한 품질 관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진공 상태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0분마다 캡슐을 또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업계 기준을 뛰어넘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식약처나 WHO 국제관리 기준은 중금속이 납, 카드뮴, 수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자체로 비소, PCB, 그 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것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납을 예로 들면 일반 식약처에서는 3.0 ppm 이하면 괜찮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아메이는 0.1 ppm 이하여야지 출시가 되고 그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균도 보면은 식약처 관리 항목에는 대장균밖에 없는데 우리 아메이 자체에서는 또 살모넬라균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메가3를 정말 저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오랫동안 저는 소비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비자로 있던 분을 제가 후원을 했는데요. 이분이 아세로라 씨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세로라 씨를 먹고 두통과 생리불순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제품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남편분이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오메가3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좋아져서 사업까지 하게 된 경우인데 이분이 핀 성취해서 같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코엠. 여러분 진코엠은 언제 드시나요? 왜 드시죠? 네. 치매 예방을 하겠다 혹은 기억력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드실 텐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인구 80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80세 이상에서 10명 중 3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1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치매에 좀 취약한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치매는 언제 발생할까요? 네. 조금 젊은 나이에는 잘 안 하죠. 보통 60세 이후에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5세에 치매가 발생됐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부터 치매가 이렇게 차곡차곡 치매에 그 안 좋은 성분이 쌓일까요? 우리 뇌에. 네. 50세부터 쌓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우리 그 진코엠을 보시면 혼입 없는 순수 은행잎으로부터 추출된 플라보놀 배당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는 역할이 뇌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시켜줘요. 그런데 베타 아밀로이드는 아미도산 펩타이드라는 그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뇌세포에 쌓이면 나중에 치매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숙면을 취할 때 많이 분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도, 숙면 취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치매 환자의 뇌를 해부를 했을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보놀 배당체가 하는 일이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뇌하고 우리 망막에 좋은 DH 성분 들어있고요. 레시틴, 올리브유, 오렌지 추출물까지 들어있습니다. 저는 또 좋았던 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이명이 또 심했거든요. 근데 이 이명에도 진코엠이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 섭취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억력, 학습 효율성 유의적인 개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뇌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무게 2%에 불과한, 무게에 불과한 우리 뇌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15%를 사용을 하고 포도당과 산소의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뇌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망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 좋은 점은 우리 뇌세포는 30대부터 하루에 1만 개씩 연간 365만 개가 사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부터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진코엠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인트 가드. 조인트가 관절이죠. 가드는 보호한다는 건데 관절을 보호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활동 제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절 통증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인데요. 65세 이상 2명 중에 1명은 관절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관절 질환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그 비율이 25.2%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관절염은 솔직히 우리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리가 아파서 밖에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생활의 질이 떨어질지 생각해 보시면은 빨리빨리 관절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조인트 가드에는 글루코사민 항산염과 MSM이 대표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글루코사민 항산염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의 프로테오글리칸을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절의 충격 완화와 윤활액의 생성을 증가시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게, 새우 등 각각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MSM은 연골 콜라겐 합성이 필수 요소인데요. 연골에 이게 스프링 같은 탄성을 연골의 탄성으로 이 연골 안충작용에 도움을 줘서 우리가 걷거나 뛰었을 때 무게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콜라겐이 여러분 우리 피부에는 탄력을 주는 성분인 건 아시죠? 그래서 탄성을 주는 거고요. 또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마늘, 파, 부추, 양파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로라 농축물, 상어연골 추출물,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추출물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보스웰리아는 유황 성분이라고 하죠. 이 보스웰리아가 굉장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MSM 섭취에 따른 통증 등 이게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진 거 나와 있고요. 저는 이 조인트 가드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파트너를 만들어준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제 소비자 중에 음식점을 하는 소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제 혼자서 굉장히 깔끔한 친구라 모든 반찬이며 그걸 다 혼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하고 손목이 크게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장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만둘 수 없는 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대를 착용한 후에 계속 장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조인트 가드를 섭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했더니 정말 조인트 가드 먹은 후에 정말 괜찮아졌대요. 근데 이 음식점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일요일 날 홈미팅한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장사를 접고 완전히 아메에 올인해서 지금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는 감사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코큐텐은 보시면 코큐텐은 정말 중요한 제품인데 코큐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큐텐이 하는 역할이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에 존재하여 세포의 에너지인 ATP 생성을 돕는 조효소로 쓰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쓰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쓸 때는 몸에 안 좋은 그 유해 활성산소 같이 나와요. 근데 활성산소가 여러분 안 좋은 거 아시죠? 왜 안 좋은가요? 네, 노화랑 우리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큐텐인데, 유일하게 코큐텐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혹시 NO라고 산화질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혈관에는 산화질소가 존재를 해요, 분자가. 근데 이 산화질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1992년 사이언스지에서 올해의 분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분자겠죠? 근데 이 산화질소가 천연의 혈관 확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혈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을 낮춰주겠죠. 그런데 그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큐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큐텐을 많이 드셔줘야지 NO, 즉 산화질소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하실 점은 요즘에 고지혈증 환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해서 드시는 분들은 꼭 코큐텐을 같이 드셔줘야 되는데요. 이유가 이 고지혈증 약은 보통 스타틴 계열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타틴 계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안 좋으면 동시에 안 좋은 점은 CoQ10을 생성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CoQ10 생성을 억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산화질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꼭 CoQ10을 같이 복용해 주셔야지 고지혈증 약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능성 원료인 비타민 E, 오렌지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고요. 천연 발효 공법에 의해서 체내 CoQ10과 동일한 구조를 우리 암의 CoQ10은 그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동물 실험만 아직은 인간 실험은 안 했고 동물 실험만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있다 하고요. 이 CoQ10 섭취했을 때. 그리고 남성분들은 정자 운동성과 정자수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걸 꼭 드셔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 입부분에 있는 도표는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검증된 임상실험 결과에서 나온 거고요. 이 또 사진은 우리 파트너를 같이 회식하는 장면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인트 가드로 파트너까지 되신 분이 있다 그랬죠. 그분의 남편이 조금 이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랑 고혈압 바로 전 단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 CoQ10을 드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레시틴 같이 드시긴 했는데 CoQ10을 드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만나면 굉장히 CoQ10 전도사가 돼서 정말 CoQ10을 많이 광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인해서 부부 사업자가 돼서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능성 제품 중에서도 몇몇 제품에는 개별 인정형이라고 써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개별 인정형이라는 거는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말하고 이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원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개별 인정형은 영업자가 원료의 안정성이나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따로 제출하여야지 그 평가를 통해서 별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출 안 하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정받은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너희들 일정 기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허권을 줄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에는 다른 건 다 고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개별 인정형 중에서 머슬 파워 부스터, 근육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머슬 파워 부스터는 국내 최초 한국인 대상 근력 개선 기능성 원료 오미자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 오미자 약 1톤에서 정말 겨우 280g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성분이 바로 시잔드린인데요. 1톤을 g으로 환산하면 100만 g이라고 합니다. 100만 g에서 정말 단 280g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퇴사두근과 악력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한 에너지 대사 및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2, B6, 비오틴, 아연, 크롬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타민 D를 비롯한 다양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참 좋았던 게 하루 한 포로 간편한 근력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아미 본사에서도 건강자산하면서 군테크 근육자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근육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근력을 측정을 할 때 이 손의 힘 있죠. 쥐는 힘. 악력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임상실험을 했는데 악력이 5kg 감소했을 때 전체 사망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 부분 운동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12주간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퇴사두근과 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라 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포로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물론 운동을 하면서 같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분도 이 머슬파워 부스터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또 최애하는 제품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팔메토 블렌드인데, 블렌드라는 게 이게 합치는 거, 블렌드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팔메토 블렌드는 이 소팔메토란 톰야자랑 네틀루트라는 허브 일종이 섞여서 소팔메토 블렌드라는 우리 개별 인정형으로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인체 시험 연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남성 호르몬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정하여 전립선 건강에 효과를 보게 하는 제품인데,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5%는 DHT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 DHT가 테스토스테론보다 엄청 3배 정도 강력하여, 강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이 모낭을 파괴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낭이 파괴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탈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탈모가 되는 이유가 DHT 수치가 너무 늘어나서 네, 이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전립선, 이게 지금 소팔메토 블렌드가 전립선에 좋은 거잖아요.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정말 소변 보거나 할 때 통증도 있겠지만 굉장히 하루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밤에, 그러니까 하룻밤에 8번 정도를 제가 같이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정말 8번을 그렇게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했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정말 생활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그런 DHT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이런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 약물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냥 약물을 드셨을 때는 조금 부작용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성기능 저하라든가 탈모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이 소팔메토 블렌드 아메이 제품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임상 실험을 했어요. 44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 소팔메토를 섭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영양학회에서 이 파이토 누트리언트 영양학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팔메토 블렌드는 전립선 상피세포를 위축시켰고 또 비호르몬적인 메커니즘을 나타내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딱 임상실험에 효과를 봐서 이렇게 또 딱 책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에 루바블렌드. 네. 루바블렌드는 여러분 갱년기에 좋죠. 네, 저 같은 경우인데요. 보통 갱년기 하면 언제 올까요? 저는 조금 잘 몰랐어서 갱년기는 폐경 이후에만 오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폐경, 생리를 하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45세에서 50세 이후 그 정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루바블렌드는 시베리아 청정 고산지대에서 루바브 뿌리를 추출해서 수작업으로 수확한 후에 우리 제품으로 만든 건데요. 당연히 살충제랑 제초제가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K와 그리고 히비스커스 등 8가지 부원료가 또 함유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독일 기술로 원재료를 가공하고 거기에 착색료랑 합성함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국내 최초 개별 인정 획득을 했는데요. MRS라고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11가지 정도 평가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 안면 홍조, 그다음 갑자기 싹 올라오는 뭐 그거 있죠. 그리고 불면증, 뭐 근육 감퇴, 뭐 짜증, 네, 그런 거 포함해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체 시험 결과 모두 다 11가지 모두 개선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또한 루바블렌드는 저는 많이 전달을 했던 게,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루바블렌드인데요.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저부터 섭취해서 제가 너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했는데, 그 소비자한테 제가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가 한 달 정도 섭취를 하더니 자기 여동생,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언니까지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루바블렌드로 PB도 많이 올리고, 네, 후원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루바블렌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로케어. 엘로케어. 네, 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랑 비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비염 있고 저희 언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케어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특히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비염철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엘로케어라는 게. 근데 인체 적용 시험에서 또 효과도 있다고 또 나와 있고요. 주 원료로 피카오프레토, 아세로라첼이 계피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세 가지 주 원료가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배합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보호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엘로케어에서 당겨있는 효능에 관한 비밀 있죠.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 딱 안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성분, 배합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엘로케어는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게 2002년 연구를 시작했는데 2011년에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엘로케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실험 결과 개선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저는 특히 뉴트리아이트 전달할 때 저는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네. 데모를 함으로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10번 제가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데모에서 한번 딱 보여주는 게 정말 우리 제품이 좋기 때문에 데모로 다 제품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모에 덕을 많이 봤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홈미팅. 홈미팅 할 때 소비자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품을 쓴 후에 효과 보는 소비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제품을 썼더니 효과를 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얘기할 때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미팅에서도 저는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원 되신 분들하고 또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저는 정말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에도 당연히 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면서 저희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뉴트리라이트 제품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누가 계시다면 꼭 그분들을 위해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권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9년의 역사를 자랑할 만큼 검증된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뉴트리라이트 프로모션 또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시형 강사님께서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몸을 지켜줄 마이랩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시너스트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강의를 맡은 파운드 GPT 이시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거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의 약 1.3배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의 100배 이상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는 생태계와 공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미생물과 함께 미생물이 사는 이 생태계의 합성어를 총합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류가 노화와 질병에
있어서 예전에는 활성산소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질병과 연관을 시켜서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권력에 또 대두되어서 많은 노화 질병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4월 달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경구용으로 해서 많은 실험을 통과해서 임상 결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CDPC라고 하는 이 균이 장내에 가행 증식이 되면 설사나 염증, 장기 부전을 유발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심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균으로 인해서 2만여 명이 알게 모르게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치료하는 치료제가 지금까지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재발률이 아주 높고 이 항생제 치료는 또 일용균까지 많이 없애다 보니까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중에 이 마이크로바이오 치료제가 임상 결과로 유명한 저널에도 의학 잡지에도 이렇게 치료제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실렸다라고 합니다. 8주간 이 환자들한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과 투여하지 않은 환자군을 봤더니 투여한 환자군에서 30.2% 정도가 재발률이 낮았다라고 하고요. 이 치료제가 병용균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고 장내 환경 개선까지도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지난해 한 12월 달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치료제로 승인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원리였냐면 건강한 사람의 균을 대변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균을 액체 형태로 환자의 항문에 주입을 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한 알 입으로 삼키면 되니까 그 차별성이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DA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FDA 승인이 나려고 하면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이 되게 되면 6개월 안에도 승인은 난다라고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승인 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예전에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면 유산균에 겹쳤지만 이제는 그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비만, 당뇨, 그리고 정신질환에까지 우울증, 자폐, 파킨슨병 등까지도 다양한 질병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기업들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 하버드 의대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긴 세월을 연구한 이스라엘의 와이즈먼 연구소가 13개 질환을 가지고 논문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13가지의 질환 중에서 제1형 당뇨라고 하죠. 소화동료 빼고 12가지의 그 질환들이 인간 유전체와 미생물 유전체의 질병의 예측을 봤더니 이 빨간 선은 미생물 유전체고요. 파란 선은 인간 유전체인데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미생물 유전체가 인간 유전체 예측보다 훨씬 예측이 높다라고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의 수수께끼들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많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거 유전자가 질병의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마이크로바이옴은 무대 위의 배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수수께끼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저명 인사들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마지막 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과학 프로젝트 상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투자되고 있는데 국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제 개발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국내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2023년도에 한 3,500억 원 규모를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9천여억 원의 2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9년도에는 1조 8천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8년간 4천억 정도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기존 치료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우리 몸에 공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데 아주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제가 너무 전망이 좋고 또 사업적으로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제는 사후적인 케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마이크로바이옴의 마이랩 개인 솔루션은 사전적인 케어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3세대에서 4.0 시대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예방형 솔루션으로 해서 굉장히 아메이로서 성장 기회가 되고요. 또 사업자로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인 케어에 의미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전적인 케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저희들 아이템이 개인 솔루션이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이와 그 HEM 파마사와 손을 잡고 이렇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개인의 변을 보내게 되면 6가지의 튜브의 장하고 환경이 유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6가지 형태로 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 배양을 해서 피마스라고 하는 특허를 받은 기술로 인해서 개인 솔루션을 배정을 받아서 개인한테 배달해주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 HEM 파마사가 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고 이 미생물의 대사차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그런 듀얼 장 건강 분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타사하고의 굉장한 차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뿐만 아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분석까지도 해내고 있다는 기업이 국내에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3곳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분석은 되지만 사후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개인 솔루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해낸 그 분사체라고 하죠. 대사 산물까지도 이렇게 포스트 바이오틱스 분석까지도 해내는 기업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랩의 아주 큰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론적인 걸 또 조금 벗어나서 저의 데이터와 그리고 저의 또 지인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을 또 향상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데이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중에서 3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었는데요. 레포트를 받아보시면 4가지로 이렇게 굉장한 분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나의 장에 있는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까지도 이렇게 레포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두색에 있는 게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본인들의 장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아주 점수가 높았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도 굉장히 균형 잡힌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도 굉장히 또 분포도가 괜찮고요. 장내 유해균은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수가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한 이런 점수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들의 데이터를 조금 수집을 해봤더니 이렇게
조금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를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조금 있는 분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체를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이 조금 깨지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떨어지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도 조금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장내 유익균도 확인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 중에서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비피도 박테리움 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유익균이 아주 잘 데이터가 나온 경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제 지인들 걸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낫거나 아니면 또 두 가지 다 낫는 경우를 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또 데이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이렇게 5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지인들 걸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유무에서 괜찮은 반응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 중에 몇 분이 유갈리스라는 이 균이 조금 유가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보였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후라길리스 이 균은 긴장성 설사라든가 염증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균이 조금 유로 나왔을 경우에는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으니까 염증 관리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도움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 관련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또 너무 좋은 데이터가 되었거든요.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체지방 분석, 그리고 또 면역 관련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조금 낮게는 나왔는데 제가 혈관 질환이라든가 콜레스테롤에는 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점에 조금 의문을 가져서 1:1 상담을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지금 현재 높지 않으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장내 환경이 조금 떨어져도 별 이상은 없다라고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리고 또 이 반응에서 장내 미생물 반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낮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체지방 관련해서는 낮게 되면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도 그리고 체지방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3시간 공복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소비자님들하고 많은 나눈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이 분해에서 미생물에서 조금 높은 데이터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야이신 분들 이런 데이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의 또 미생물이 굉장히 점수가 좋은 또 이런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중에 또 인지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지 건강에 대한 것과 수면 건강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지 기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이게 늘 건강 관리할 때 조금 마음에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검사를 받아보고 저한테는 너무 팁이 되었거든요. 할머니가 조금 치매를 앓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포커스를 좀 맞추고자 했는데 이번 이런 데이터를 얻고 조금 더 진코M을 선택해서 또 추가로 해서 섭취하는 계기가 되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콜레스테롤까지 낮고 또 인지 기능이 낮으신 분들은 레시틴을 또 권유를 해드리며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면 관련에 있어서는 제가 또 워낙 잠을 잘 자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딱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면 관련해서 조금 낮으신 분이 계시다면 굿 밸런스를 또 조금 연결을 해서 정보를 또 드려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나의 장 환경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얻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부수적인 기능성에 대한 거 또 다른 뉴트릴라이트를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너무 뉴트릴라이트에 대한 이런 홍보도 되고요. 또 제품을 또 추가로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관에 있어서는
설사, 변비라든가 복부 팽만감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프상에 조금 낮게 놓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데이터를 했을 때 본인이 나오는 번호를 먹고 사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기는 한데, 가장 많은 체감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기관에 있는 데이터에 들으셨거든요. 조금 변이 묽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조금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소비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비타민 생성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비타민 생성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라든가 단백질 대사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제 지인분들 데이터에서는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타민 B를 조금 섭취할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을 조금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B 대사가 좀 잘 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조금 더 섭취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권해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던 데이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의 솔루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맞춤형의 제품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의 기준은 뭐냐 하면 단세 지방산입니다. 이 단세 지방산은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도 없고요. 음식으로도 섭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장 안에 미생물들이 만들어주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한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단세 지방산 종류가 아세트산과 프로피오산, 뷰트레산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지면 대사 질환이라든가 혈중 지질이 높게 되고요. 프로피오산이라든가 뷰티르산이 또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대사 질환, 면역 건강의 핵심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도 있고 폐 질환을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세트산은 낮추고 피오산과 뷰트르산은 조금 높이는 게 또 좋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성인 남성이고요. 밑에 있는 건 같은 가족입니다. 따님이 되는데요. 그 따님이 아토피를 조금 앓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남성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느끼기에 변이 너무 묽다라는 또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검사를 해본 결과 장내 유상균이라든가 유익균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굉장히 점수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를 처방받고 사후 체감을 하게 된 게 굉장히 변이 묽어진 게 치료가 많이 되었다라는 걸 체감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조금 있긴 한데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유익균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점수가 괜찮은데 호라길리스에서 조금 데이터가 불이 들어온 경우거든요. 호라길리스의 이 균이 염증성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이게 또 면역 반응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봐서 조금 더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변이 굉장히 묽게 또 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데이터일 경우에 좀 총체적인 게 유해균도 조금 정상이지만 유익균도 정상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좀 떨어지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도 굉장히 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후 본인한테 맞는 처방을 받으시고 굉장히 변이 굉장히 호전된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질병에 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이 굉장히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게 깨어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든가 갑상선, 유방암, 그리고 간기능, 그리고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백혈구 저하증 같은 것도 다양성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도 또 한 분이신데요. 1차와 2차를 이렇게 처방을 받고 비교를 해봤더니 유익균과 유해균의 반응은 괜찮은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 굉장히 조금 맞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에 맞는 맞춤형을 드시고 2차로 또 해본 결과 다양성이 굉장히 점수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 굉장히 호전된 이런 후에 관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표를 봤더니 1차에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그 낮은 부분, 초록색 글자가 굉장히 좋은, 점수가 좋은 거거든요. 초록색 글자로 나와서 정상으로 나왔던 부분이 3가지, 그리고 또 두뇌 건강이라든가 수면에서는 또 빨간불이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2차로 다시 관리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좋아진 부분이 초록에 좋아진 부분이 3가지에서 6가지 항목이 또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뇌 건강에서는 똑같은 낮음의 데이터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호전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수면 건강에서는 낮음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보시면은요, 조금 1차에서는 조금 많이 낮았는데 2차에 보시면 정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호전된 그런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수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호전된 이런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케이스를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분은 또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표준치로 해서 1차에서는 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2차에 또 사후 관리를 하시고 나온 데이터에는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내 유익균 중에서는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낮았는데 사후 관리를 하시고 락토바실러스 균이 정상에서 조금 더 많이 호전된 이런 또 케이스를 또 받아보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은 굉장히 시작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서 너무나도 이게 방향이 사업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무궁무진하겠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2차의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데이터를 제가 제 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또 알아보시고 6주 뒤에 제 데이터가 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아메이에 있는 이 개인 맞춤 솔루션이 굉장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게 된 경우가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저희 사업자들이 많이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 본사라든가 HEM 또 사에서 너무나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좀 소비자들한테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환경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본인의 장내 환경을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나온다라고 하니 거기에서 환경을 조금 더 아시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뉴트릴라이트의 기능성이라든가 또 다른 저희들의 제품을 연결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솔루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소비자로 또 소개받았던 언니 분이신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또 이렇게 포즈를 또 취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건강 관리에 상담을 해 주셨던 분인데 예전에 아메이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시고 SP까지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시고 좀 개인적으로 혈관 질환이 조금 오셔가지고 불편하신 상황에서 저를 만나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호전되셨고요. 뉴트릴라이트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솔루션을 정보를 드렸더니 눈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 받아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애용 소비자님들한테는 이 솔루션이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또 갈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애용 소비자님들께는 브론즈 빌드를 설명을 드리면 큰 사업은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서 너무 좋은 걸 아시니까 제품에 대한 개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브론즈 빌드까지의 사업자로 확장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라는 걸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 대해서 정보와 많이 소비자님들과 나누시고 또 이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고요.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우리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틸리라이트만의 기술로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 개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나만을 위한 건강 자산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노하우 잘 기억하셔서 비즈니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5월의 탄생석이 바로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우리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지금 다들 지중해 크루즈 도전하고 계시죠? 지중해 크루즈를 위한 도전 제가 응원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6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